와, 물 양이 뺑뺑 좋아, 뺑뺑. 우리는 이제 체포로 넘어왔는데 체포의 천년도시 프라하로 가는 길에 프라하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성인 체스키 크롬로프를 돌아보았지요. 오스트리아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던가요? 붉은 지붕과 오래된 중세 도시의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래요. 체스키 크롬노프는 체코 남 보헤미아 지방에 위치해 있고 볼타바 강이 마을을 S자 형태로 감싸고 있는 중세 도시 구조가 거의 그대로 보존된 작은 마을이었어요. 13세기에 형성된 도시로 로젠베르크 가문 등 귀족 가문의 지배 아래 발전한 마을인데요. 마을 위에는 체스키 크롬노프 성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건축물이 도시 전반에 남아있는데 1992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해요. 이곳의 여행 포인트는 성에서 내려다보는 2시가지 전경이 볼만하고요. 볼타바 강에서 펼쳐지는 카누 래프팅을 구경할 수 있지요. 골목골목마다 수공예 상점과 카페 등이 있어 작은 소품들을 구경하며 쇼핑할 수 있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작은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은 아주 멋진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체스키 크롬로프의 추천 보고 코스는 입구의 라트랑 거리를 지나 성을 향해 가는 길에 2시까지를 통과하는데 광장과 작은 상점들, 카페 등이 골목골목마다 자리 잡고 있고요. 빅투스 교회와 성의 망토다리에 올라서서 2시까지를 관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여기는 마을 입구의 라트란 거리입니다. 성에 들어가기 전에 중세 상업거리인데요. 중세에는 상인들과 장인들이 살던 생활거리였다고 해요. 라트라는 중세 독일어에서 성 아래 마을을 뜻한답니다.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 거리만 걸어도 중세 도시의 사회 구조를 느낄 수 있지요. 우리 같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걷는 핵심 동선이고요. 파스텔톤 건물과 간판들이 아주 예쁘답니다. 건물의 높이가 낮고 창문이나 지붕의 선이 일정해 하나의 무대 세트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영상 안에 모차르트 콜렉션 같은 상점은 체코산 보석이나 클래식 테마 기념품 같은 수공예 액세서리를 파는 관광 상점입니다. 이 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것들은 불뚝 모양의 트루들로 아이스크림과 클래식 음악을 테마로 한 상점이나 작은 갤러리와 유리 공예점 등을 들 수 있어요. 앞에 보이는 조형물은 동화 같은 중세마을에서 지금을 사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화두를 던지는 현대미술 작품입니다. 이 근처에는 에곤 실내 아트센터가 있어요. 이곳은 중세 도시이면서도 현대미술 전시와 설치에 매우 열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발적인 조형물이 2시가지 한복판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답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는 살아있는 도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전통적인 기마상은 권력이나 승리를 상징하지만 이 작품은 위험보다는 낯설음과 불안정함을 강조하면서 권위와 역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특히 얼굴에 윤곽이나 표정이 없는 인물상은 특정 영웅이 아닌 현대의 인간을 표현하거나 관광객인 우리 자신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우리가 앞서 벨베데레 미술관에서 보았던 오스트리아 표현주의 화가인 에곤 실레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왜곡된 인체와 불안한 자세, 날 것의 인간을 그린 그는 짧은 생애였지만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미쳤지요.
그는 한때 이곳에 거주하기도 하였는데 그의 어머니의 고향이기도 하답니다. 실내는 생전에 외설적이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기도 했는데 이 조형물도 중세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지요.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이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이 됐습니다. 또한 이곳은 많은 사진가와 화가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도시 자체가 완성된 구도를 보여줍니다. 불타바강이 S자로 마을을 감싸며 자연스럽게 프레임이 형성되었고요. 성과 교회 첨탑, 붉은 지붕과 굽이 흐르는 강은 이미 한 장의 그림 같은 구조라서 어디에서 찍어도 전경과 중경 원경이 자동적으로 완성되는 구도입니다. 화가들은 구도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두 번째로, 빛이 부드럽습니다. 강과 계곡 지형은 빛이 직접 쏟아지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에 파스텔 톤의 벽 색깔과 붉은 지붕 등은 자연광에 잘 반응한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처럼 구름이 많아 흐린 날이면 오히려 색이 살아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선이나 고층 건물, 대형 간판이 없어서 한 프레임 안에 시대가 섞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 사진이나 흑백 사진, 스케치 등 무엇이든 잘 어울리지요. 그리고 걷는 리듬이 아주 느린 거리입니다. 자갈길과 굴곡진 골목길은 자연히 속도를 늦추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느린 리듬이 예술가에게 가장 중요한 관찰 시간을 주지요. 사진도 지나가며 찍는 사진이 아니라 멈춰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답니다. 하나 더 강조한다면 사람도 풍경의 일부가 되지요. 우리 같은 관광객이 많아도 배경을 해치지 않고 코트나 스카프, 우산 등이 돌길이나 벽의 색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예쁘다 라기보다는 중세 도시와 몰락한 예술가가 이어질 듯 닿아있어 현대 설치 미술이 전시되고 우리 같은 관광객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쌓인 도시로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위해 불타바 강가에 위치한 한 식당을 찾았는데요. 바르비르나 레스토랑입니다. 바르비르나의 뜻은 영색 공방이라는 의미로 이 건물 일대가 중세의 직물 영색업이 이루어지던 장소였던 때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현재는 아기자기한 노란색 개벽의 중세, 근대 초기의 주택을 개조하여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굴라시나 스비치코바 같은 체코의 전통 요리가 주 메뉴입니다. 이 식당은 강 바로 위에 붙은 듯한 위치 덕분에 물과 함께 사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소 중 하나로 관광객과 현지인에게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체코 식빵인 덤플링과 함께 꼴레뇨를 맛보았는데요. 돼지 정강이 요리입니다. 우리나라 족발과 유사하다고 종종 비교되는데 맛도 있지만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추천드립니다.